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다가 오랜만에 푹 쉬는 주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무얼 하시면서 쉬고 계시나요? 꼭 어딜 놀러 가거나 무언가를 즐겨야만 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쉬는 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세 번째 책방 주인의 사생활 시작해 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책방 주인은 책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말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방 주인의 사생활. 세 번째 아무 말 대잔치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애니메이션 아따맘마입니다.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만화를 꼭 아실 거세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일상물의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짱구는 못 말려? 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짱구도 워낙 유명하지만 얘도 그만큼 엄청 유명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만화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인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으악! 제 노래를 제 목소리를 본의 아니게 노출을 하게 됐는데 요 만화 주제곡은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게 아따맘마의 오프닝 노래였습니다. 아따맘마는 애니메이션으로 우리한테 먼저 알려져 있지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신문에 연재했던 연재 만화입니다. 이것도 짱구랑 못 말려와 비슷하죠? 일본 원제는 아따신치, 번역하자면 우리 집이란 뜻입니다. 가족 4명이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우리 집도 굉장히 어울리죠? 한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로컬라이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도 원래는 우리 집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아니야, 그래도 아따신치란 제목과 비슷한 어감으로 지어줘.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이 아따맘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별건 없습니다. 평범한 핵가족인 가족 4명, 아빠, 엄마, 누나, 남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각각의 생동감 있고 공감 가는 에피소드를 그려낸 본격 일상 애니메이션입니다. 4명이 다 골고루 나오진 않고요. 주 중점은 요 엄마. 네, 엄마가 좀 기행을 많이 저지르세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셔가지고 엄마의 황당한 가정사와 기행을 보여주지만 막상 또 기행이 기행 같지 않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같은 그런 일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거는 딸 캐릭터인 아리의 학교 동아리 이야기나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다소 적다 보니까 아빠가 약간 좀 기묘한 행동을 할 때 에피소드가 많고 일상은 공개가 가장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족 4명 소개를 또 해볼까요? 아빠, 엄마, 첫째 딸, 남동생 이렇게 있지만 먼저 아빠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빠 이름은 오영복, 나이는 40대 후반이시네요. 유행어는 뭔지 알아볼까요? 배달시켜 배달!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엄마가 음식이 좀 허접하게 만드셨을 때 항상 배달시켜 배달! 항상 이러시고요. 안경을 쓰고 있으세요. 얼굴은 마치 밤톨처럼 덩글덩글하신 얼굴이고
뭔가 모르게 귀여워요. 가끔 이제 중년분들 캐릭터를 보면 이상하게 졸기탱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 에피소드에서 우리 아빠가 선글라스를 사고 싶어서 안경 가게에서 이제 뒤적뒤적 안경을 써보시는 씬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눈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눈을 보니까 이런 첫째 딸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만 조금 더 작을 뿐이지. 맞습니다. 첫째 딸 눈을 사람들이 얘는 대체 누구 닮았대? 이랬는데 아빠를 닮은 거였죠. 개성 넘치는 식구들한테 밀려서 왠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양보단 질이라고 이 아빠가 펼치는 기획과 버릇은 여기서 진짜 최고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맥주를 먹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도 묵묵하고 속으로도 더 묵묵한 이 시대의 차가운 도시 남자, 도시 아빠. 뭐 남성 특유의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이때 당시 애니메이션이 방영했을 때도 뭐 19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보다 20년 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랬던 모습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약간 우직하고 고집이 센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자식들, 딸이랑 아들한테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고 오히려 이제 집안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는 교육이나 자식들이 하고 싶은 면에는 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대체로 허락하면서 방임하는 편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 아시죠? 누가 뭐라 해도 my way.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전혀 상관 안 하고 내 길 꿋꿋이 걸고 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화나가지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어도 허허 이러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은 진짜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뭐 식사 메뉴라던가 외식을 하러 갈 때 선택권을 많이 쥐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빠 아무거나 참 진짜 우리네 아빠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필이 딱 꽂히면 뭐 자녀나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물건을 막 질러요. 우리 아빠도 그러잖아요. 뭐 장비병 이래가지고 낚시라던가 볼링에 한번 꽂히면은 그냥 마구마구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격은 또 어찌나 급한지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0대 이상의 남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신다면은 등산용품, 골프 뭐 이런 데 공감할 만한 취미를 아버지가 하진 않으세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쓸데없이 집에서 TV 보고 누워 계세요. 어쩜 이렇게 우리 아빠처럼 애환이 묻어나는지. 그 다음은 우리 엄마. 엄마 역할은 한애숙 캐릭터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어서 아빠랑은 조금 나이 차이가 있죠. 아따맘마에서 가장 표지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제일 머리도 크고요. 가족들 중에 키가 제일 커요. 아빠보다도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리고 좀 키도 크다 보니까 몸무게도 아빠보다 훨씬 더 나가서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몸무게가 100kg라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형적인 아줌마 캐릭터로 있었는데 이게 보다 보면 정이 든다고 귀여워요. 정말 뽀글뽀글 머리도 너무 귀엽고 엄마 말하는 그 말투도 너무너무 귀엽고 성격은 정말 너무너무 왈가닥이세요.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남편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아빠한테는 순종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겠죠? 뭐 아빠한테 별거 다 물어봐요.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수박을 다 먹을까요? 절반만 먹을까요? 그리고 선물 받은 인형을 침실에다 놓을까요? 거실에다 놓을까요? 결정장애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모두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딱 여기다 놔 저기다 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러면서 탁탁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네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저기 그거 딱 이러면은 네 손톱깎이요 네 귀이게요 하면서 척척 알아듣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스토리상 시즌이 199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딸인 아리는 조금 차별을 하고 아들인 동동이를 살짝 더 편애하는 편이 있습니다.
뭐 어머님은 잘 자각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딸은 열심히 그에 대해 항의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빠는 로컬라이징에서 경상도 사람, 엄마는 전라도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맞선을 본 다음에 도시로 상경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어머, 진짜 우리네 엄마 아빠 이야기 같아가지고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니까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고 캐릭터는 나와 있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마트에서도 특가 물품 이런 걸 구매하고 자전거를 타가지고 직접 이동을 하고. 그런데 막상 엄마의 요리 레벨은 좀 많이 낮다고 해야 되나? TV에 나오는 요리 프로를 보고 뭐 제대로 된 조리법을 적지도 않고 그냥 봤던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여기서 뭘 넣었던 것 같은데 간장을 넣었나? 하면서 그냥 막 넣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자기 입맛대로 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청주를 넣으라고 했는데 집에 청주가 없네. 그럼 소주를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반찬을 좋아하는데 특히 어묵 반찬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밥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흰 쌀밥에 어묵 반찬만 딱 넣고 먹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데 아빠는 그냥 무뚝뚝하게 혼자 다 드세요. 그럼 어머님은 시끄러. 니네 아빠도 잘 먹잖아. 니들도 그냥 먹어. 이러고 마시니까는 참 이 어머니 캐릭터를 보면은 진짜 못 말린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첫째 딸 오아리 나이는 18살입니다. 고등학생이죠. 뭐 당연히 주요 등장인물이자 요 아따엄마 애니메이션의 나레이션 화자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매우 매우 둔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이 훤히 보여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얼굴에 다 티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눈치가 아주 느리고 순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말 정말 잘 속아요. 또 이때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잖아요. 오아리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막 시간이 간 줄 모르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이때 일본 그 스토리상 교복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사복을 입고 왔다 갔다를 하고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인 테디베어 사랑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멋내는 것도 관심 있고 노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요즘 시대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여고생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디베어 동아리 덕분인지 손재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친구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가방 만들기도 하고 바느질 공예도 하고 캐릭터 키가 다소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55cm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좀 크게 해주지? 그래서 이 캐릭터상에서 종종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오인도 받습니다. 뭐 본인은 그거에 컴플렉스로 생각을 해서 우유를 엄청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키 작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꼬꼬마여가지고 이 느낌을 아는데 이거는 안 돼. 유전이야 유전. 너무 갑자기 마음이 슬픈데. 그리고 아빠를 닮아가지고 피부 톤도 살짝 까무잡잡하다고 나오는데 만화상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소녀소녀한 마인드다 보니까는 미래에는 독립을 해서 아주 예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가구를 하고 집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몰래 귀여운 소품을 모으는 상자도 있어요.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예쁜 게 있고 나만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조그마한 비밀 상자에 넣어놓고 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겨놨던 거. 또한 이 나이 때 얼마나 짝사랑을 하겠습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남학생 철현이에게 첫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혼자서 끙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좀만 썸을 타려고 타당 하면은 이 망할 놈의 또 같은 친구 원중이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이 원중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아주 그냥 앙숙에 아이고. 그런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중학교 절친이 있으면
얘랑도 뭔가 썸이 생기겠군 하면서 미묘한 관계를 느껴지는 맛이라고 할까나? 가장 친한 친구로는 극 중에 선남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선남이는 뭐 되게 보이시한 매력도 갖고 있지만 되게 아리한테 부족한 면을 많이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선남이 캐릭터 성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명장점 코난의 코난 목소리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그 나이 때 남매가 그렇듯이 요 남동생과 진짜 많이 티격태격하지만 나름 대화도 잘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다퉜을 때 둘이서 대책을 의논하기도 하고 뭐 사이가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엄청 나쁘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남동생 오동동, 네, 동동이 많이 귀엽습니다. 동동이는 나이 15살이에요. 중학생이죠. 그래서 아직 누나보다는 키가 작은데 2차 성징이 아직 오지 않은 듯해서 몇 년 지나면은 더 키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누나네 근처에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나랑은 3살 차이죠. 뭐 남동생들 특징이 그렇지만 무심한 듯 시크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수줍고 예민한 타입이어가지고 가족들 사이에서 제일 좀 정상 캐릭터? 네, 이걸 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소심한 성격이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에서 누나를 큰 소리로 혼내키자 아무 말 못하고 풀이 죽었던 일까지 있다고 하네요. 또래에 비해서 조숙한 편이라 상식이 풍부하고 합리적 사고를 구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네요. 뭐 중2병은 아니고 그냥 좀 생각이 깊은 아이? 예. 사실상 요 아따맘마 세계관에서도 머리는 제일 좋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 한돌이와 투닥대면서 노는 걸 보면 뭐 중학생 그 나이 같고요. 또 다른 팁으로 동동이의 친구인 한돌이 성우는 누군지 아세요? 이것도 명탐정 코난의 궤도키드, 궤도키드 성우 목소리입니다. 뭐 당연히 중학생 나이답게 남자애 같은 마초적인 거, 뭐 터프한 거 그걸 동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나온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그때 당시마다 아빠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아빠의 행동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연애 라인은 어떨까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네요. 근데 같은 반 친구인 송이한테 엄청난 짝사랑을 받고 있어요. 송이는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본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아이돌 왕방울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티내기 싫어서 열심히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중이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왕방울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뒹굴뒹굴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서 밤에 몰래 왕방울 화보집을 보다가 엄마한테 걸릴 뻔한 적도 있고 말이죠. 먹는 거에는 꽤 예민합니다. 일본식 콩인 나토 아시죠? 나토를 막 비비면은 당연히 그릇 가장자리에 많이 묻게 되거든요. 워낙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이렇게 하고 버터랑 잼으로 토스트를 만들 때도 같은 나이프를 사용하다 보면 잼통에 버터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마요네즈는 예외입니다. 마요네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참치통조림에도 마요네즈, 식빵에도 마요네즈, 샌드위치에도 마요네즈, 밥에도 마요네즈. 야, 어떻게 이렇게 마요네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따맘마 캐릭터 인기 투표를 하면은 보는 연령대가 주로 10대가 많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동동이한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맨날 인기 투표 1위는 우리 오동동이 항상 차지한답니다. 지금까지 아따맘마 캐릭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 아따맘마는 스토리가 있는 만화가 아니고 일상을 엮은 시놉시스 이야기들이 주다 보니까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러는 만화는 아니에요. 뭐 중간부터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루쯤 너무 심심하다 아니면 미드나 예능이 너무 지겨워 볼만한 거 없나 하셨을 때 과감하게 아따맘마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그것도 아세요? 무려 2015년에 새로운 아따맘마, 뉴 아따맘마 해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방영을 했을 정도라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다시 더빙판으로 투니버스에서 방영도 했었고요. 내용이 너무 유치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아 맞아 나도 이때 이랬는데 아 이거 완전 우리 엄마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 나실 때 조용조용하게 보시면 꽤나 소소하게 재미있으실 거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번 게임보다는 제 목소리 톤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과감히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할지 궁금하다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밌을 것 같다고요? 그럼 다음에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